저희 부자 아빠는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월급이 인생에서 가장 해로운 것들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급여를 받는 순간, 당신은 피고용인이 되고, 그것이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부자 아빠는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아빠는 미치도록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부자 아빠가 말씀하신 월급이 나쁘다는 말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로서 만약에 사업이 망한다면 다른 분야로 도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돌봐줄 어떤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업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부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가는 다른 사고방식과 기술, 그리고 다른 규칙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저는 소규모 사업을 대기업과 동일한 규칙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업가가 되려면 마인드셋이 먼저고 스킬, 규칙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원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서 규칙이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기술도 다릅니다. 만약에 기업가가 돼본 적이 없고 기업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저한테 일어났던 그대로의 일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마지막 월급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 최악이자 최고의 날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저는 제록스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상사가 저에게 마지막 퇴직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새해 전으로 약 3만 달러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세금이 유일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은 좋았지만 동시에 심란했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저는 왜죠? 라고 되물었어요. 그는 왜냐하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에 제록스를 떠났었고요.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한 그를 쳐다보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은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저는 실패해도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태도 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가로 전환 후에 실패를 했다면 당연히 돈이 없겠죠. 저는 몇 년 동안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지금은 월급을 받지는 않지만 이게 내 부자 아빠가 가르쳤던 것이다. 부자 아빠는 너가 월급을 받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배고파지고 영리해져서 너의 성격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될 것이다. 사기꾼이 될 것인가? 부정하게 변할 것인가? 상대를 속이고 훔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인간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이 기업가가 되는 것의 이점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될 때 당신이 정말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큰 그림을 보려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경험상으로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도 생기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다가오는 것에 대비도 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당신이 글쎄, 내가 실패하면 엄마 아빠한테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슈퍼에 가서
우유 한 상자를 사게 되면 우리는 항상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뇌에서 만료일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빚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저는 빚을 집니다. 얼마 전에 3천억 원의 빚을 재융자했는데요. 5%의 이자였던 것이 2.5%의 이자가 되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자가 내려가기 때문에 매달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 금융 전문가들이 부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동안 저는 부채의 사용법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73년 1월에 베트남에서 봉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자 아빠가 저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부동산 투자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가라, 이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채와 세금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채와 세금은 부자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듭니다. 부채와 세금은 빈곤층, 중산층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나름 부유층인 의사와 변호사인 사람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들은 많은 연봉을 받지만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돈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계속해서 인쇄하면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인쇄하고 인쇄할수록 채무자가 부자가 됩니다. 부채와 세금은 부자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들고 부채와 세금은 빈곤층과 중산층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의사가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행복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 가고 직업을 얻고 돈을 저축하고 부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집을 사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생각입니다. 이건 너무 낡은 생각이에요. 세계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 본위제에서 돈이 빚으로 바뀌면서 세상도 변했습니다. 가난한 경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보게 될 것은 나쁜 경제적 상황뿐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제적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산층 사람들은 중산층,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집, 꾸준한 급여, 직업과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업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쓸모없는 결과를 얻습니다. 항상 양면이 있어요. 지금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의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업가는 내부 경제에 초점을 주고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갈 테니 이건 오히려 좋다 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나는 안정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실수를 하더라도 모든 실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업가는 어딜 가든 항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들은 더 강해지고 똑똑해지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사고방식이 약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어날지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일자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잃습니다. 기업가의 첫 번째 일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받는 순간부터 당신은 직원입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의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